안녕하세요. 차명석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요일이죠. 12월 21일. 일요일이지만 우리 또 돌아오는 월요일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월요일에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한 부분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요. 결국에 이제 금요일날 미증시의 영향이 결국 우리나라에 어떤 식으로 작용할 건지에 대한 부분인데, 일단은 미 증시가 너무 좋았죠. 거의 이제 폭발적인 상승을 좀 보여줬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왜 오르고 왜 내렸는지, 그렇다면 어떤 호재와 악재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우리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가장 답답해 하시는 게 이거죠. 이런 호재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SMR 16대 제작 준비 돌입. 이제 본격적으로 SMR의 좀 시대가 들어오는 것 같고요. 가장 이슈가 있었던 게 이거죠. 5.6조의 체코 원전 주기기가 실제로 계약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제는 SMR 공장에 이제 투자를 하죠. 8천억이라는 금액을 투자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좋은 내용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는 옆으로 가는지, 최근에는 하락까지 했다가 다행히도 이제 옆으로 횡보하는 구간이 접어들었지만, 우리가 원하는 건 사실 이런 그림이죠. 하지만 아쉽게도 호재가 나왔음에도 이런 모습은 나와주지 않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 드려볼게요. 근데 저는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당연히 올라갑니다.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가요, 52주 신고가 1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에 역사적 신고가가 달성이 된다라고 보고요. 우리는 어디까지 갈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 볼 그런 시간이 오고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의 흐름에 대해서까지 오늘 영상에서 한번 소개를 드려볼 테니까,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이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이 산업에 투자를 한 거예요. 어떤 산업? 두산 에너빌리티가 하고 있는, 결국 전력을 공급해주는 산업 중에 가장 세계적으로 현재 중점이 되고 있는 게 뭐죠? 원전이죠. 이 원전 산업에 대해 투자를 한 겁니다. 결국에는 이 원전이라는 게 다가올 미래죠. 하지만 이 원전이라는 이 사업에 진행하는 과정을 보시게 되면 쉽게 진행이 안 되죠. 어렵습니다. 실제로 원전이 시공하는 기간만 대략 10년을 보고 있죠. 그만큼 오래 걸리는 산업이고 위험한 산업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시공을 들어가기까지의 과정도 시간이 소요되는 그런 상황에 있다. 하지만 이게 이제 돌아가기 시작한다라면, 이제 실제로 돌아가기 시작을 했죠. 체코 원전이 이제 수주가 됐어요. 이제 유럽의 원전을 수주했고, 추가적으로 북미죠. 미국의 원전 시장도 열릴 거고, 중동 시장도 지금 준비 중에 있어요. 이런 시장들이 하나둘씩 열리고 수주 잔고가 늘어난다라면 두산 에너빌 당연히 역사적 신고가 간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론이 좀 길었는데, 오늘 준비한 내용 바로 시작해 볼 거고, 시작하기 전에 요거 한 번은 부탁드릴게요. 좋아요, 구독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저도 이제 영상을 계속해서 촬영하는 과정에서 이 제작자 입장에서 그렇게 보니까 이 좋아요, 구독이 좀 눌려야지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래도 도움이 되셨구나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근데 요게 좀 없으면요, 내용이 부실했나? 이런 좀 딜레마에 빠지게 되더라고요.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정말 도움이 되셨다라고 판단되시면 눌러주셔도 좋은데, 시작 전에 눌러주시는 게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은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 번씩 눌러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할 것 같고요. 저희 채널은 100% 무료로 정보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영상 시청 부탁드리고, 댓글창도 열어놨습니다. 댓글창에는 늘 외치는 두산 에너빌리티 매도금지라고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도금지를 제가 요청드리는 이유는 하나예요. 왜? 올라갈 거니까. 근데 지금 구간에서 매도를 한다면 너무 아쉽죠. 왜? 올라갈 거기 때문입니다. 댓글창에 매도금지라고 적어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제 미 증시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게 우리나라 증시이고요. 대형주인 이 두산 에너빌리티 역시도요, 결국에는 코스피 시장이 좋아야 가치 흐름을 따라간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이건 굉장히 기본적인 상식인데, 많은 분들이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개별 종목만 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증시를 바라보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 결국 지수가 가장 중요해요. 지수, 그 다음에 섹터, 그 다음에 이제 개별 종목이에요. 종목. 두산 에너빌리티가 개별 종목, 개별 장세로 올라가는 건 아니죠. 결국 지수가 올라주고 원전 섹터가 올라주고, 그 다음에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가 따라간다. 물론 두산 에너빌리티가 원전 종목 중에 대장이죠. 1등주이기 때문에 이 섹터의
연관관계는 두산이 가주면 원전 섹터가 가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지수가 우선이고요. 그 다음 섹터, 그 다음 종목이 중요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 우린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이기도 하지만 시장 참여자로서 결국에는 이 시장이 돌아가는 상황을 다 아셔야 돼요. 그렇다면 가장 거시적인 관점, 첫 번째 요소, 이제 미 증시죠. 미국의 증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요건 기본적으로 알고 가셔야 된다. 간단하게 좀 보고 갈게요. 일단 오라클 때문에 AI 거품론이 좀 불거졌었는데, 이 오라클이 중국의 틱톡이죠. 틱톡 산업에 대한 이제 미국 법인이 생긴다라는 그 이유, 거기에 이 오라클이 컨소시엄으로 참여죠. 참여를 한다라는 그 이유로 무려 6.9% 상승을 해줬습니다. 그게 이제 엔비디아의 가도 올랐는데, 엔비디아는 이제 중국에 다시 한번 GPU를 수출할 수 있다라는 기대가. 근데 이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은 게, 당연히 수출하면 엔비디아의 매출이 올라가는 건 맞죠. 하지만 이 엔비디아 이 전체 매출에 중국에 수출하는 비중이 차지하는 건 대략 한 10% 정도라고 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된다라면 당연히 플러스 요소인데, 갑자기 엔비디아가 주가가 미친 듯이 상승하고 그런 요소 정도는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공부하는 투자자라면 이런 내용도 같이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했던 건 요거 같아요. 이번 주에 CPI 발표가 있었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이번에 발표했던 CPI가요, 예상치보다 좀 낮게 나왔어요. 일단 좋은 그림이죠. 왜 그렇죠? 소비자 물가지수가 높게 나오면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이제 물가 상승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는데, 그게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다라면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관리가 되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왜 그렇죠?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된다라면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죠? 시장에 돈이 풀리는 효과가 나타나죠. 근데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시장에 돈이 풀리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더 빠르게 증가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억제돼야지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이것도 좀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은 게, 일단 이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을 보통 두 가지로 판단을 하죠. 첫 번째가 실업률이고요. 두 번째가 인플레이션이에요. 그래서 실업률이 낮아지거나 높아지는 거에 따라서 어떻게 판단이 되냐. 실업률이 높아지면요,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실업률이 높아진다는 건 사실 경기가 안 좋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즉슨 기업의 자금의 회전이 굉장히 얼어붙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시장에 돈을 풀어서 활기를 불어넣어줘야 되죠.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시장에 돈이 풀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실업률이 아이러니하게도 높아져야, 경기가 안 좋아져야 금리 인하를 하게 되는 이런 이유까지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이제 뉴스를 보시더라도 CPI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다, 낮게 나왔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걸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 우리는 판단을 해야 되죠. 이런 기본적인, 우리 투자자라면 이런 내용들은 알아둘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한번 간단하게 체크해 볼게요. 자, 올해도 산타랠리 올까? 산타랠리라는 게 이제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결국 미 증시가 올라가는 거에 대한 부분을 말하는 건데, 이제 통계학적인 부분이에요. 1928년 이후에 12월 마지막 2주 동안은요, 거의 75%의 확률로 상승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래서 산타랠리라고 좀 부르는 거거든요. 근데 100%의 확률은 아니에요. 하지만 여태까지 100년이라는 통계를 봤을 때 75%는 올랐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산타랠리 좀 기대해 볼 만한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어쨌든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을 만들어줬죠. 일단은 이제 CPI가 금리 인하할 가능성을 높였고, 실업률 또한 높게 나왔어요. 그러면 또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거기에 AI 거품론이 어느 정도 또 완화가 되는 흐름이 나왔죠. 자, 마이크론의 실적이 잘 났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 연말 얼마 안 남았죠. 한 열흘 정도 남았는데 이 기간 동안 이 증시가 올라간다. 그럼 우리나라 증시도 따라 올라가고,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의 증시도 따라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고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분들이 영상을 보고 있으실 텐데, 사실 두산의 얘기보다는 좀 미 증시 얘기를 많이 했어요. 많은 분들이 야, 너 두산 에너빌리티 보려고 들어왔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해? 할 수 있는데, 자, 적어도 영상을 봐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분들은요, 공부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이거를 알아야지 두산 에너빌리티가 월요일 날 진짜 주가가 다시 한번 올라갈지 내려갈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자, 누차 강조드리지만 코스피 지수가 안 좋으면요, 두산 에너빌리티 혼자 가긴 어렵습니다. 코스피 차트도 최근에 뭔가 쌍봉을 그리는 그런 패턴도 나왔었고요. 다시 한번 상방으로 가지만 미증시 안 좋으니까 같이 얘도 하락을 해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만큼 우리나라 독자적으로 좀 올라가기에는 분명히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시적인 관점, 즉 미국의 시장도 우리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였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얘기 다시 한번 해볼게요. 많이 길어졌는데 얘기가. 일단은 금요일날 수급은 좋았어요. 자, 금요일날 외국기관 모두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다만 아쉬운 건, 자, 연기금이 매도를 했다. 이게 제일 아쉬워요. 사실 전 개인적으로 연기금이 좀 계속해서 수급이 있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했거든요. 자, 외국인이 이제 단기적으로 들어오긴 했지만 이 금융투자가 거의 그나마 이 수급이 이어지고 있는데, 사실 전 개인적으로 금융투자를 안 좋아하죠. 금융투자는요, 자기 자본을 투자하는 기간이라 보시면 돼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만 수익이 나도 단타 접근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여기서 매매하는 사람이 누가 있죠? 예, 프랍 트레이더라고 하죠. 자, 회사의 자금을 운영하고 있는 이 프랍 트레이더, 이들은요 결국 단기적인 실적을 내야 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연속된 매수가 들어오더라도 이렇게 바로 매도를 때려버리죠. 왜? 성과를 바로 내야 되니까. 하지만 연기금은 그렇지 않죠. 투신과 연기금은 고객의 자산을 위탁받아서 매매를 합니다. 그 말은 리스크가 있는 매매를 잘 안 하죠. 이 말은 단타를 잘 안 한다. 그렇기 때문에 연기금이 실제로 기관들 중에 운영자금이 제일 많죠. 1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연기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이들은 한번 매수 방향을 정하면은 꾸준하게 들어오는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 연기금, 투신도 비슷해요. 투신은 운용자금 2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투신과 연기금을 꾸준히 추적 관찰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슬슬 SMR에 대한 얘기가 많아지고 있어요. 전용 공장을 이제 구축한다라고 합니다. 8천억을 투자해서 진행이 되는 부분인데, 제가 오늘은 좀 요거를 강조드리고 싶어요. 사실상 지금까지 전 지구상의 SMR이 상용화돼서 돌아가는 나라는 없죠. 그나마 중국이 현재 시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 26년에는 실제로 세계 최초 SMR이 상용화 될 거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요건 좀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근데 제가 이 SMR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는 이유가, 우리 구독자분들이 위해서 또 요걸 만들어 봤어요. 자, 이게 2차 전지랑 SMR을 좀 비교한 그래프인데요. 자, 이 노란색 그래프가 2차 전지예요. 요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SMR 산업에 대한 그래프인데, 자, 우리가 2차 전지 하면 생각나는 기업이 뭐가 있죠? 에코프로. 에코프로가 있는데, 에코프로가 이 거품기라고 하는 게 찾아왔었죠. 산업의 태동기에서 실제로 이제 수요가 증가하는 과정에서 앞으로의 미래 전망치가 굉장히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그러면서 급속도로 주가가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죠. 자, 시장의 광기 플러스 기대감이 형성이 되면서 미친 듯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액면 분할 전에 이 10만 원에서 150만 원 갔죠. 대략 한 6개월에서 한 7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흐름들이 이 SMR 시장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죠. 왜? 거품이 끼는 구간이 나온다라면 주가의 흐름이요, 이렇게 1차 함수로 1대1로 시간에 비례해서 가는 게 아니라 뒤로 갈수록 가속이 붙죠. 그러니까 이런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의 SMR 추적 매출이거든요. 자, 얘도 보시게 되면은 2025년에 이제 1000억 정도로 예상했어요. 사실 요거보다 더 나올 걸로 지금 예상은 되는데, 내년에 예상했던 게 대략 2배에서 3배 정도가 증가를 하죠. 그 다음에 또 2배, 3배 늘어나고 계속해서 2배 이상씩 상승을 해주는 거 보실 거예요. 얘도 보시게 되면 그래프가 가속이 되면서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점점 위로 갈수록 더 가파르게 올라간다는 걸 보여드린 거고요. 자, 2030년이 되면 SMR에서만 3조 3천억을 예상하고 있고, 최근에 두산 에너빌리티의 이제 매출을 보시게 되면 분기 매출이 한 3조 정도 될 거예요. 자, 그쵸? 분기 매출이 대략 3조에서 4조 언더로 좀 확인이 되는데, SMR에서만 앞으로 분기 매출을 이끌어낼 수 있다. 자, 과거에 우리 에코프로 한번 봐볼까요? 자, 에코프로를 제가 보여드린 이유가 이 광기 구간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자, 액면 분할 전에 23년 초반에 10만원 언저리였던 걸로 제 기억을 하고, 자, 이 구간이 150만원이 살짝 넘었을 거예요. 무려 단기간에 한 7개월 걸렸네요. 15배를 갔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렇게 간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이 시장의 기대감을 우리가 한번 보자는 거예요. 에코프로 이게 이제 매출인데 2020년도에 얼마였죠?
8,500억. 근데 21년도 한 해가 지나니까 대략 한 2배 정도 됐어요. 근데 22년도에 보니까 1조 5천억에서 5조 6천억이 됐어요. 몇 배 뛴 거죠? 한 3.5배 정도가 뛴 거죠, 매출이? 그럼 여기서 22년에서 23년이 넘어가는 과정에서는 야, 이거 최소 5배다. 이런 심리가 시장에 생긴 거죠. 그 결과 이런 미친 듯한 광기 구간이 나왔습니다. 근데 아까 SMR의 매출 추이 보셨죠? 2배, 3배씩 뛰는 흐름이 SMR에서도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이 SMR 시장이 열리게 된다라면 이런 흐름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고, 이번에 이 두산에너빌리티가 채권 원전 수주한 것도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큰 수주를 했죠. 요거는 이제 25년 3분기 IR 자료예요. 두산이 4분기 때 수주 예상했던 전망치가 채권 원전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예상이 됐던 부분인데 3조 8천억을 예상했습니다. 근데 거의 플러스 2조에 가까운 매출은 아니죠. 수주를 더 했습니다. 이런 흐름들이 이어진다라면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이 살짝 아쉬운 구간인데 이제야 왜 올라가야 되는지를 아시겠죠? 시간이 다가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 대형 원전에 대한 수주 플러스 가스터빈에 대한 수주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면서 어떻게 되죠? 수주 잔고가 깔리고 있어요. 근데 이게 당장 매출이 이어지는 건 아니죠. 대형 원전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매출이 발생되고요. 가스터빈도 납품하는 과정에서 매출이 잡히죠. 지금 당장 이번에 수주한 가스터빈과 대형 원전이 내년 4분기에 매출이 잡히는 건 아니에요. 이거 하나오션이랑 한번 비교를 해드렸었는데 하나오션도 이 마스카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게 맞아요. 하지만 이 두산 에너빌리티와 살짝 달랐던 점이 이게 있죠. 하나오션은 이제 조선의 슈퍼사이클이 2020년도부터 왔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수주했던 물량이 지금 여기서 매출로 잡히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금 주가가 매출도 실제로 잘 나왔기 때문에 올라간 것도 있고요. 지금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 슈퍼사이클 때 수주했던 물량이 26년에도 여전히 매출로서 잡힌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다시 한번 올라갈 확률이 높아요. 물론 이 미국의 마스카 프로젝트가 더 추가적으로 수주 잔고가 쌓인다라면 여기서 더 올라가긴 하는데 현재로서는 이 구간에서 수주죠. 수주 잔고가 쌓였던 게 지금 이 구간에서 매출로 나오고 있다. 두산 에너빌리티도 이제 이런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죠. 대형 원전에서만 무려 5.6조의 수주를 올렸습니다. 앞으로 미국의 대형 원전 시장이 열린다면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적 신고가 문제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구간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20만 원, 30만 원 더 갈 수 있는 흐름이 필연적으로 나온다. 그 구간까지 힘든 과정이 될 수 있는데 앞으로도 호재와 악재가 나오더라도 어떤 내용이든 과감없이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영상 촬영해 드릴 거니까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많은 시청을 해주시려면 뭐가 필요하죠? 구독이죠. 아직도 구독, 좋아요 안 눌러주셨으면 부탁드리고요. 강조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 번씩 눌러주시면요. 제가 영상 촬영하는데 너무나도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선물도 하나 준비했어요. 자, 주식하는 사람들한테 선물은 뭐죠? 종목이죠. 미리 말씀드리지만 예상 수익률은 한 5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근거 없이 말씀드리지 않죠. 한번 얘기를 들어보시고 괜찮다라고 판단되시면 소액이라도 한번 매수해 보셔라 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최근에 시장에서 이 무상증자가 활발하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무상증자만 하더라도 주주환원 정책이기 때문에 기본 한 100% 정도는 상승을 해주죠. 근데 얘가 활발하다고 기사가 나왔어요. 자, 이게 실제로 무상증자 진행한 종목인데 이 기사는 11월 13일 날 나왔는데 이 이후에도 무상증자 종목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이전에도 무상증자 종목이 계속해서 많았죠. 그만큼 시장에서 무상증자 종목이 늘어나고 있다는 건요. 무상증자가 테마로 번져갈 수 있는 판이 깔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테마주가 나쁜 게 아니에요. 시장이 굉장히 어수선할 때 등장하는 게 바로 테마주인데 실제로 최근에 시장이 좀 어수선하다 보니까 최근에 강력했던 테마가 뭐가 있죠? 이게 있죠. 동양고속이라고 혹시 종목 기억하시나요? 동양고속. 이거 지금 차트만 봐도 어마어마하죠? 금요일 날 거의 하한가 수준의 하락이 있었는데 사실 올라간 거 보시게 되면요. 7,000원에 시작해가지고 17만 원 갔습니다. 24배 정도 간 것 같아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상승률을 보여주는데 이게 바로 테마주죠. 고속버스 터미널에 부지가 있다는 이유로 고속버스 터미널이 재개발한다고 하잖아요. 그 자산 가치가 다시 한번 재고된다는 그 이유로 그 테마로 지금 무려 24배가 올랐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이게 바로 테마주거든요. 테마주가 나쁜 게 아니라 이 시장이 어수선할 때 항상 등장하는 게 테마주고요. 시장의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시장 참여자로서 이런 흐름들을 읽었다라면 우리도 일부는 소액은 투자해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무상증자 종목을 한번 가져와 봤어요. 이것도 테마가 지금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과거에 실제로 테마주로 강력하게 갔던 종목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스테빌 바이오스텝이라는 종목이고요. 얘도 기본적으로 무상증자란 재료로 상승을 해준 건 맞는데 이때 당시 무상증자 종목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얘도 테마 1등주였어요. 그 결과 저점 대비 무려 1300% 갔습니다. 점상을 3번 가고 상한가를 추가로 3번 가서 총 6일 동안 유연상 갔죠. 정말 강력한 종목이었는데 제가 가져온 종목 역시 이제 무상증자가 좀 예상된다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가져왔습니다. 무상증자를 하는 종목들의 특징이 있죠. 바로 유보율이 높습니다. 유보율 많이 들어보셨죠? 이 자본금 대비 자산이 얼마나 하는지를 표현한 게 유보율이고요. 유보율이 높다라는 건 자산이 많다. 그리고 돈을 잘 번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는데,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어떤 기업일 수가 있나요? 바로 대기업일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돈을 잘 벌기 때문에 주주환원 정책이 무상증자도 가능한 거고요. 돈을 잘 번다라면 높은 확률로 대기업일 확률이 높다. 실제로 대기업의 한번 유보율을 보시게 되면요. 대표적인 대기업 하이닉스 한번 봐볼까요? 하이닉스의 유보율을 보시게 되면요. 한 2000% 정도 되네요. 사실 대기업 치고는 많지는 않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봐볼까요? 두산 에너빌리티의 유보율. 아쉽죠? 129%. 하이닉스도 낮은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훨씬 더 낮죠. 대표적인 대기업 또 하나만 더 볼까요? 현대차 한번 봐볼게요. 자, 현대차의 유보율은요. 대략 한 7200%. 뭐 앞에 기업보다는 높은데 제가 가져온 기업에 비해서는 사실 얼마 안 돼요. 제가 오늘 고른 종목 유보율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해당 기업의 유보율을 보시게 되면 몇 프로죠? 7500% 아닙니다. 75,000%예요. 현대차 유보율 아까 7200% 정도 됐죠. 얘는 무려 현대차에 곱하기 한 13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말도 안 되는 유보율인데, 자, 이론적으로 유보율이 500%만 되더라도 무상증자 5대1이 가능하죠. 하지만 제가 가져온 종목 유보율이 7만 프로가 넘죠. 자, 요거 마음만 먹으면요. 20대1도 가능하고 30대1도 가능하죠. 요렇게 진행되면 진짜 2000%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요렇게 간다라고는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우리는 늘 시장에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죠. 하지만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더라도 유보율이 7만 프로가 넘는다. 이러면 충분히 5대1은 가능하죠. 자, 5대1 진행된다라면 그래서 제가 예상 수익률이 500%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요 정도면 납득이 되시죠? 자, 최근에 무상증자했던 종목들을 한번 보시게 되면요. 텔콘 RF제약 얘도 점상을 무려 3번이나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점 대비 한 330% 갔는데 얘가 무상증자 진행했던 게 2대1이었어요. 2대1 진행하고 330% 갔습니다. 자, 온코넥 테라피틱스. 자, 이 종목은 무상증자 3대1 진행했죠. 3대1 진행하고 300% 정도 갔네요. 자, 아까 테마 대장주였던 종목. 자, 이 종목은 많이 했어요. 무상증자 얘는 8대1 진행했고요. 자, 8대1 진행하고 1300% 갔습니다. 자, 제가 가져온 종목도요. 충분히 이렇게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제가 늘 강조드리는 건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보수적으로 접근했을 때 5대1의 무상증자가 예상된다라면 그래서 예상 수익률이 500%다. 그래도 이 정도면은 우리 베팅해 볼 만하죠. 자,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모두 매도하시고요. 자, 요 종목 한번 진입해 보시죠 라고 말하면 안 되죠. 두산 에너빌리티는요. 중장기 포트예요. 자, 내년 이후까지도 들고 갈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 역시도 예상 수익률이 어쨌든 높잖아요. 500%라면은 그래도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고르고 고른 만큼 소액은 한번 매수해보자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소액이라 함은 그래도 한 500만원 정도만 진입을 하셔도 예상 수익률이 500%면 얼마가 가능한 거죠? 3천만원이 가능하다. 자, 요 정도면 우리 수익 챙기시고 나서 다시 한번 두산 에너빌리티에 추가 매수하셔도 좋죠. 자, 이런 식으로 포트 구성을 해줘도 좋고요. 아니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반도체 시장이 여전히 좋다라고 보기 때문에 반도체 종목도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런 내용들은 제가 앞으로도 영상을 통해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이 종목에 얼마 정도 기간을 투자해야 될까요? 한 1년? 한 2년? 자, 이런 기간이면 애초에 가져오지도 않았죠. 자, 이 종목 보세요. 한번 시작이 되면요. 점상을 3번, 상한가를 추가로 3번, 6일 동안 6연당 갔습니다.
충분히 단기적으로 승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가져온 거고요. 약간 좀 우스갯소리로 좀 말씀을 드리면 월요일 날 시작해서 금요일 날 끝날 수도 있어요. 그만큼 단기적으로 승부를 볼 수 있다.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만큼 강력 추천드립니다. 소액은 꼭 매수해 보셔라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영상 하단에 보시면 더보기라고 있어요. 요즘에는 이제 모바일로 많이 보시기 때문에 모바일에서 한번 보시게 되면 모바일 하단에 더보기가 있죠. 더보기를 눌러 주시게 되면은 요 파란색 링크가 나올 거예요. 요 링크를 눌러 주시면 절대 이상한 링크 아니니까 안심하시고 누르셔도 되고요. 누르시게 되면 요 구글 폼이라고 해서 요런 설문지 같은 게 나오실 거예요. 이 500% 예상되는 종목 한번 공유받고 싶으신 분들은 일단 이용하실 혜택을 선택해 주세요라고 되어 있는데, 요건 사실 아무거나 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요거 내용은 전혀 상관없으니까 아무거나 그냥 첫 번째 거에 체크해 주시고, 자, 요게 중요해요. 사용하시는 핸드폰 번호를 적어 주셔야 제가 이쪽으로 종목을 안내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시는 핸드폰 번호 꼭 적어주시고, 대신 여기 번호를 좀 잘 적어주셔야 돼요. 간혹가다 뭐 010-1234, 1234인데 1234, 1235로 적어주시면 이게 번호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거 왜 종목 추천 안 해주시냐라고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번호가 틀리면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시는 핸드폰 번호 정확하게 좀 기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의함 체크해 주시고 제출 이렇게만 해주시면 되거든요. 실질적으로는 요거 체크해 주시고 요거 체크해 주시고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 그 사이에 번호 한번 입력해 주시면 되기 때문에 대략 한 10초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아요. 약간은 번거로울 수 있어도 요거 해주시면 제가 500% 예상되는 종목 바로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로 이거 한번 클릭해 볼까요? 눌러 주시면요, 요거 눌렀을 때 실제로 이 구글 폼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뭐 아무거나 눌러 주셔도 여기는 상관없습니다. 뭐 다 눌러 주셔도 되고요. 귀찮으시니까 그냥 요 맨 위에 거 하나만 해주시면 되고, 가장 중요한 게 번호예요. 010-1234-1234 정확하게 번호 적어 주셔야 제가 안내를 해드릴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동의함도 눌러 주시고, 이제 제출하기 마지막으로 이제 눌러 주시면 마무리가 됩니다. 자, 어렵지 않으니까 천천히 차근차근 10초만 투자해 주셔라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종목이니까 많은 분들을 좀 매수해 보셔서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이 이제 12월 21일이에요. 자, 21일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자, 내일 이제 정규장이 열리다 보니까 되도록이면 오늘 좀 보내주셔서 내일 정규장에는 한번 진입해 볼 수 있게 제가 최대한 빨리 안내 드려 볼 테니까, 영상을 보고 있으시다면 지금 요 링크 눌러 주셔서 바로바로 보내주시면 최대한 빨리 순차적으로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좀 빨리 진입을 좀 해보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요것 때문이에요. 우상증자가 활발하다. 이 말은 세력들이 요거를 이제 테마로서 이용해 먹을 수가 있다 보니까 조만간 유보를 고려했을 때 이 종목 역시도 공시가 나올 수 있다. 공시가 나오게 되면요, 우리는 이제 이런 구경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런 구간에 당연히 진입은 안 되죠. 여기서 진입이 되느냐? 여긴 무서워서 못 들어가요. 근데 신기하게 여기서 많이 진입하시죠. 저도 영상을 봐주신 우리 구독자분들은 이제 이런 거 그만하자. 자, 우리는요, 공시가 나오기 전에 이런 구간에서 진입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아까 이제 설문지 한번 작성해 주시고, 그리고 작성되는 대로 확인이 된다라면 제가 이런 구간에서 진입할 수 있게 최대한 빨리 순차적으로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를 한번 보시면요, 사실 여태까지 차트를 끝까지 한번 늘려놓고 보신 적 있으신가요? 상장하고 나서 이 차트의 흐름보다 이 거래량을 한번 보시게 되면 어때요? 갑자기 이 구간에 상장일에 역대급 거래량이 터졌어요. 뭔가 이때부터 흐름이 바뀌었죠. 이때가 무려 2,000원이었습니다. 2,000원인 구간에서 지금 52주 신고가를 달성할 당시에 97,000원까지 갔어요. 사실 10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2,000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거 몇 배 간 거죠? 50배 갔죠. 50배. 그만큼 저점 대비 많이 올라갔습니다. 제가 요거를 좀 보여드리는 이유가, 상장일에 역대급 거래량이 발생했다라는 건 뭔가 스마트머니가 들어왔다라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자, 앞전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 뭔가 유의미한 거래량이 없었어요. 근데 이때 뭔가 흐름이 바뀌었다. 그리고 나서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여줬다. 하지만 산업의 방향성, 산업의 흐름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역사적 신고가 충분히 달성 가능하고 정말 강력한 세력이 들어왔구나라고 판단이 되실 거예요. 약간의 시간이 좀 소요될 수는 있지만 결국 다가올 미래에 투자를 하신 거기 때문에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고
제가 어떤 추가적인 내용, 호재가 있다라면 영상을 통해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거 한번 다시 부탁드릴게요. 네, 좋아요, 구독은 비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한 번씩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댓글창에는 이제 매도 금지라고 적어주시면 많은 우리 구독자분들 영상을 보시고 매도 금지 해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산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주분들은 이제 계속해서 흐름이 좋았지만 두산은 살짝 삼성에 비해 아쉬웠죠. 네, 생각해 보면요, 두산 에너빌리티 여기서부터 오른 거 고민하시면 사실 삼성전자보다 더 많이 갔어요. 다만 우리가 힘드신 분들은 이제 여기서 진입하신 분들이죠.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왜? 두산의 시간은 다가오고 있고요. 결국 이제 미국의 원전 시장이 열리고 수주 잔고가 쌓이기 시작한 후부터는요, 미친 듯이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적인 부분 앞으로도 꾸준하게 다뤄드릴 거니까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